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딜리퀴드권을 갖다 만족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을 갖다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풀이의 역변화를 갖다 한번 해보자. 자, 풀이의 변화는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딜리퀴드권을 만족하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이 가능하고 역변화를 갖다 했을 때는 반대의 경우다. 자, 이 부호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혼동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값이죠. j 오메가로 했을 때, 즉 오메가로 표현했을 때 풀이의 변환 부분 마이너스 j 오메가인데 여기는 플러스 j 오메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 개수를 갖다가 크기를 갖다 맞춰주기 위해서 2파이로 나눴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파이로 나눴다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파이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개수값을 갖다가 서로 이와 같이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변화의 정의는 오메가로 변할 때 이 2파이로 나눠진 그런 값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변환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풀이의 변화에서 정의했던 그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화, 역변화에서 했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식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고, 자, 오메가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2파이로 이같이 나눠준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전혀 혼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딜리퀴드권을 갖다가 만족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 크기가 유한한 값, 즉 에너지로 우리가 보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유한한 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점과 최소점이 결국은 유한계의 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풀이의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통신을 갖다 했을 때 특히 이제 여러분 CDMA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DMA를 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결국은 어떤 변주된 신호가 나오고 자, 변주된 부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수도 노이즈, PN 코드를 갖다가 곱해준다. PN 코드를 갖다가 곱해줄 때 결국은 펄스 폭이 상당히 좁은 그런 펄스 폭을 갖다가 곱해준다. 상당히 좁은 펄스 폭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이 상당히 넓어진다. 처음에 변주 신호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펄스 폭이 상당히 좁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깔려버린다. 즉 잡음에 신호가 깔리기 때문에 신호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DM에는 잡음에 강하고 보완에 강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용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풀이의 변환의 성질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자, 제가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여기 관계식. 자, A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펄스폭 타워라고 가정한다면 A의 타워분의 T다. 자, 그래서 절대값으로 이거지 씌워서 렉탱귤 함수를 갖다가 정의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했었죠. A 타워의 싱크 함수의 F 타워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타워분의 1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A 타워다. 라는 얘기. 그래서 항상 펄스 폭이 좁아졌던 넓어졌던 간에 결국은 이 에너지 부분은 여기 있는 면적은 변화가 없다. 이것이 진폭이 낮아지면 펄스 폭이 넓어져야 되고요. 진폭이 커지면 펄스 폭이 좁아져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좁아져야 되고요. 항상 이 면적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던 여기 면적이랑 이 면적은 항상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개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대역폭에 관련된 부분은 대역폭이 좁으면 결국은 진폭이 커지고요. 대역폭이 넓으면 진폭이 낮아진다는 것. 자, 그 개념도 같이 여기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이의 변환된 식을 통해서 내가 자, 이 값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같이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같이 통해서 사인 함수로 바꾸게 되죠. 사인 함수로 파이 없어지면 싱크 함수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맞출 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이거하고 똑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타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워를 갖다가 곱하고 여기다
이쪽에다 분모에다 타워 곱했으면 분자에도 타워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는 싱크에 F 타워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타워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자, 그러면서 이 A 타워가 진폭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워가 타워분의 1로 바뀌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서로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수치를 한번 표현해서 나타나게 되면 항상 그 관계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많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기가 2다. 자,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까는 렉탱귤러 함수 A의 렉탱귤러에 타워분의 T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2야. 렉탱귤러 함수야. 타워가 현재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니까 1이야. 그럼 T만 나오죠. 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T만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타워 값이 1이다라는 걸 우리는 타워분의 1 값이 1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죠. A 타워인데 타워가 1이니까, 타워분의 1이 1이니까 결국은 타워가 1이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A라는 값은 결국은 1이다라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타워분의 1, 즉 타워 값은 1이니까 여기는 2, A만 나오고, 자, 타워분의 1이니까 여기는 1, 여기도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적 수치로 봤을 때 항상 이 관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그림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도 마음대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적용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식, 앞에서 공식 A의 렉탱귤러의 타워분의 T라고 하는 이 관계식하고 이걸 통해서 같이 수치를 갖다 변화시켜서 그림하고 서로 매칭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한번 표현했었죠. 자, 어떤 얘기를 갖다 하고 싶으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렉탱귤러, 이쪽에다 한번 써보죠. 렉탱귤러 함수를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싱크 함수가 나왔었어요. 싱크 함수가. 그럼 반대로 싱크 함수의 시간적 영역을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렉탱귤러 함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렉탱귤러 함수를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면 싱크 함수가 나오고 싱크 함수를 푸리에 변환하면 렉탱귤러 함수가 나온다. 자, 그 변환 관계. 그래서 결국은 서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거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자, A 타워 2B입니다. 타워가 이제 2B라고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F 타워다.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에서 A 타워에 싱크에 F 타워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반대로 렉탱귤러 함수로 변환을 시켜보게 되면 A의 렉탱귤러의 타워분의 T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식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값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은 타워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A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뭘로 바꾸게 됩니까?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이 진폭이 본래 A 타워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A로 바꾼 거죠. 그다음 싱크에 A 타워가 A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 형태를 갖다가 서로 다르게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결국은 A라는 그 자체는 타워분의 1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타워분의 1로 나눴구나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럼 여기는 A 타워로 나왔다라는 걸 진폭이 확인했기 때문에 타워에 관련된 부분은 2B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그대로 2B T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다가 갖게 되는 부분이 바로 싱크 함수 형태를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방금 전에
A 타워라는 부분이 타워로 의해서 타워로 나눈 거다라고 한다면 A라는 값은 결국 어떻게 돼요? 타워로 나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타워로 나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타워분의 t다라고 했어요. 타워가 2b니까 타워분의 이제 t 대신에 f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f로 집어넣고, 여기 2b를 집어넣고, 진폭만 타워를 갖다가 나눈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곱할 수밖에 없는 주렁 형태가 되니까 2b를 곱한 것이다. 자, 나눈 것이다. 똑같이 진폭을 갖다가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나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a 값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2b분의 a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냥 정리해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은 본래 A 타워인데, 타워 A가 나왔다는 얘기는 본래의 값을 우리는 타워로 나눈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자, 그래서 결국은 A라는 값은 결국은 타워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진폭입니다. 타워분의 1인데 타워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타워분의 1로서 A라는 값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따라서 타워는 여기서 타워분의 1이라는 널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타워는 이 b라는 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따라서 결국은 여기 있는 타워가 바로 이 b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간격이 2분의 타워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타워가 되니까 타워 값이 2b니까 결국은 얘는 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될 것이다. 서로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 정말로 이건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 나올 확률은 8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형파가 어떻게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시간 영역 사이에서 어떻게 변환되고 있는지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응용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